네, 누구나 내가 사는 집,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강서구 가양동의 이음채가 이달 초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계획과 시공 단계부터 함께 했다는 건데요. 이곳에 설계를 담당하셨던 이은경 EMA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 오늘 모시고 이음채와 공공건축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좀 생소합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데요. 2012년 말에 이제 입주자 모집해서 이제 확정이 됐고, 이분들이 입주하기까지 이제 꼭 2년이 걸렸군요. 그 과정에서 설계부터 시공은 안 하셨겠지만 마무리되는 걸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소감이?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기획되고 완공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SH공사,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입주자, 건축가 모두 함께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 네. 갈등도 있었지만 이게 최초로 기획되는 그런 공공 임대주택이었다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네.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뭐 공유경제 또 이제 공공주택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첫걸음이에요. 예. 집과 사람도 인연이 굉장히 큰데요. 이 이음채라는 공공주택 설계를 맡게 되시게 된 계기는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은 다 현상 설계를 통해서 네. 이루어지고요. 공모를 네. 한다는 네, 말씀이죠. 현상 네. 공모를 통해서 되고 이음채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특별히 이음채는 그 소규모 형식의 입주자를 모집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여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음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서구 이제 가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음채라는 그런 공공주택이죠. 예, 이 어떤 그 특징이 있는 집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육아 활동을 위한 협동조합형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있는 그 3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웃과 소통이 있는 집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로 입주를 후에는 서로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립형 공공주택을 지향을 합니다. 자립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이 작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도 입주민들이 스스로 하면서 동시에 네. 육아도 함께하는 그러한 주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에 사진들이 좀 나갔는데 굉장히 예쁘고 아주 단아하군요. 사실 주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24가구, 24가구입니다. 4가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으로서는 소규모인데요. 굉장히 이제 집 안과 집 밖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명 자체 브랜드를 다 갖고 있잖아요. 또 그걸 짓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아마 돈도 많이 들여서 지을 텐데. 근데 여기는 이제 이음채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지은 건가요? 원래 그 이음이라는 뜻은 이렇게 두 개를 맞대다라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채는 보통 집에 붙이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입주민들이 직접 붙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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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셨겠네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한 17개 정도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 네. 중에서 하나를 서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정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은경 소장님은 직접 설계하신 집의 이름을 사실 분들이 지으셨는데 이음채라는 이름을 지으신 거에 대해서 네, 만족하시나요? 네. 굉장히 그 입주민들이 이 집에 대한 의미를 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에서 저는 이 설계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한 이름이죠. 네. 자, 이 이음채라는 공공주택인데요. 이게 뭐 일반 그 아파트 혹은 이제 몇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공공주택 이걸 지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뭐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공공조합형,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라는 거기 때문에 생소하고요.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예. 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라 하면 좀 생소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협동조합은 사실 민간에서 온 의미긴 한데 네. 여기서 이제 공공에서 협동조합형이라고 쓰고자 한 거는
지금 24세대의 굉장히 작은 가구 수들이 모여서 이 집을 같이 내 집처럼 유지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함께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육아협동조합의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의미가 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24가구 이분들이 실제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협동조합의 형태의 그런 그 운영을 하면서 주거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현재 주택협동조합은 이미 만드셨고요. 예. 이제는 육아협동조합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호 출자를 하고 어떤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집은, 돈을 내셔서 집을 지은 건 아니고, 네. 공공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사실 분들이 미리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고, 네. 네, 함께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는 그런 협동조합 형태에서 그 아이디어나 지혜가 많이 담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짓는 방식의 협동조합도 있고요. 네네. 주택협동조합이 관리형의 주택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이거서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24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입주 신청자들이 처음부터 뭐 이름도 지으셨고, 직접 뭐 도면 설계나 뭐 이런 데도 목소리를 좀 내셨다고 해요. 보통 이제, 공공주택의 경우 그러기는 어려운데,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로 요청하신 건 어떤 사안들이 많아요? 가장 그 요구 조건이 많은 거는 집 네. 내부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15평 정도로 주어져 있는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15평도 좀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 또한 면적이 작다 보니 방의 개수가 작은데 네. 그래도 이제 동성이 아닌 이성이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방이 작더라도 좀 방을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있었고요. 공동공간에 관해서는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큰 주방, 그리고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큰 공간과 또 방과 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네.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네. 그 제한된 공간에서 그렇게 요구사항은 많았는데 그거를 뭐 다 들어주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주방을 좀 넓게 해달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방도 좀 많이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입주가 이달 초에 됐다고요? 아니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됐습니다. 입주하실 네네. 때 그러면 이제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입주하고 한 달 뒤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분위기들이 어떻습니까? 입주하신 분들이나 설계하신 분이 왔다고 했을 때 뭐 또 어떤 칭찬 내지는 고맙다는 얘기나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이랑 달랐는데요. 뭐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냐라고 물었더니 일단은 그 집이 넓어 보여서 좋다 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네.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이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즐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음체를 설계하실 때 가장 중점을 줬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공주택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면서 또 말씀하신 그런 그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또 그 꿈도 실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장 좀 이게 중심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은요? 저는 뭐 내부 공간도 있고 외부 공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웃들이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것, 네. 그것을 가장 이제 신경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가 그냥 내 집에 가는 길 밖에 되지는 않는데, 지금 가양동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복도 공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발코니 같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가급적 자기 집의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집들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만들고, 그래서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복도 같은 거를 공동의 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네. 이제 단순히 이제 복도가 아니라 그 각 집마다 아이방 창이나 주방에서 큰 창이 복도로 나서 원한다면 지나가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도가 약간의 그 기역자 형태로 마당을 에워싸고 있고, 또 복도를 좀 투시적으로 만들어서 좀 아이들이 마당도 내려다보고 또 이웃집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부분이 조금 신경을 썼던 네. 부분입니다.
이게 가보지 않은 곳을 저희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한눈에 보면 탁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동간, 만약에 두 동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기역자로 지으셔서 네. 가운데 공간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주차장 공간을 그렇게 활용을 하셨다면서요. 네. 네. 개방성을 좀 넓혔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 육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이제 젊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효과를 살리셨는지요? 기본적으로는 1층에 공동 육아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이 작은 대신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이제 공동으로 두고 추후에 그 공동 육아 공간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면에서 뭐 외부 데크도 두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옥상 정원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24세대면 그거는 그럼 몇 층입니까? 층수는? 지금 전체 층수는 주거는 5개 층이고 네. 1층은 이제 공동 공동 공간이군요. 육아니까 총 6층 정도 되는 그렇군요. 건물입니다. 네. 자,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강서구 가양동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음채라는 곳인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어요. 설계 담당하신 이은경 소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반 조그만 건물 하나 지으려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처음 해보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고요. 그것이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 부지였다면서요? 네, 공영주차장. 예, 공영주차장을 건물을 짓고 주차장은 지하로 넣었다고 그래요. 입주할 때까지 뭐 설계부터 입주까지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어떤 것이 가장 좀 어려운 점이었나요? 일단은 주변에서의 반대가 가장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서 반대를 했었죠. 지역 주민들이. 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계속 인정을 한다면 계속,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변을 향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밖에 만들지 못하죠. 네. 그러면 다른 어떠한 형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이 좀 공공에서 많은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양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하로 넣고 위를 주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영주차장이어서 사실은 화물차도 굉장히 많고 차량이 굉장히 많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양동 이 주택이 들어서고 나서는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네. 그리고 아이들도 좀 그 주변을 다니면서 오히려 교통에 더 안전한 지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나아진 거죠. 그런 점은 이제 나아졌고요. 추후에 이제 1층에 있는 육아 공간을 주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더 이웃과 좀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음채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 공공주택으로서 협동조합형으로 입주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신들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은경 소장님은 이제 서울시 공공건축가로도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에 평상시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고 설계를 하셨는데요. 이음철을 통해서 본 이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기본으로 한 소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은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공공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는 이제 단순히 그전에는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뭐 기능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그쳤다면, 지금은 이제 거주인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같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주거뿐만이 아니라 육아랑 노후랑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고요. 그게 미래를 봤을 때도 이제 점점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인구 점점 고령화되면서, 그러니까 서로 사회적인 관계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복지 차원에서도 이거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1호예요. 이곳이 뭐 굳이 1호란 명칭을 붙이시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이음채가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그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또 그런 2호, 3호에 그런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도 앞으로 참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호는 그 만리동에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들어가고요. 네. 그거는 현상 설계를 통해서 역시 제가 좀 관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3호는 청년 협동조합형 주택으로 이거는 그 은평구에 지어지는데 매입형 공공주택으로 지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양동과 같은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발전된 상황으로 뭐 전체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그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뭐 토지 임대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는 공공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로 제공을 하고 그 위에 거주자들이 직접 집을 짓는 이러한 새로운 형식들도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음채 1호는 주로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육아에 중심을 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2호, 3호는 또 다른 그 계층들을 위한 예술인이나 청년들을 위한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주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음채가 앞으로 어떤 집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공간들이 또 많이 생겨났을 때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음채 같은 집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내 집에 그러니까 창살을 두지 않는 집, 그리고 뭐 층간 소음이 있어도 서로 좀 배려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웃이랑 만나면서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키워갈 수 있는 집, 뭐 이러한 좀 공동체가 있는 그러한 집으로 자라나길 바라고, 또 이러한 그 단순히 이제 공급이 아니라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또 이제 2호로 지어지는 만리동의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집들이 생겨날까 기대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이음채 이야기였습니다. 설계하신 EMA 건축사 사무소 이은경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